다음은 보충질의 및 일반 증인, 참고인에 대한 신문 순서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증인 24인과 참고인 6인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현재 증인 2인과 참고인 3인이 출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국정감사에 출석하신 일반 증인 및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으신 분께서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하신 후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증인입니다. 윤재순 증인입니다. 박기택 참고인입니다. 시민보 참고인입니다. 하승수 참고인입니다. 참고로 강혜경 증인은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 따라 변호인을 대동하고 변호인 대동을 요청하였고 위원장이 허가하였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 순서입니다.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처벌 규정, 선서 방법 등을 안내하겠습니다. 선서를 실시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24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서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해서 강혜경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도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병 출신 이건태 의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곽기택 의원님이 검사 사칭 사건을 예로 들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얘기가 나온 김에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에 이제 기득권과 서민의 구도에서 서민의 편에서 했던 김대중 대통령 또는 노무현 대통령 이분들이 탄압을 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당시 분당 박큐브 특혜 분양 사건 때 이 특혜 분양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맨 앞에 서서 투쟁을 했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누명을 쓰고 구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본질은 시민을 위해서 맨 앞에 서서 투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른바 대장동 사건도 이 대장동이 그 성남시에 있는 30만 평 정도 되는 땅인데 그 당시 LH가 공공개발을 추진하고 있었음에도 그 대장동 투기 세력들이 저축은행에서 1,800억을 대출받아 가지고 약 80% 땅을 사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 로비를 해가지고 LH 개발을 포기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이제 5대 희망사항을 요구를 했는데 그걸 이재명 당시 시장이 모두 거절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자기들이 80% 땅 주인이니까 민간 개발을 허락해달라고 했는데 거절하고 공공개발로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일공당 공원화 사업과 결합 개발하지 말고 분리해서 개발해달라고 했는데 거절하고 결합 개발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토지 보상 방법을 수용 방식으로 하지 말고 한지 방식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거절하고 수용 방식으로 했습니다. 네 번째는 아파트를 지을 구획을 자기들 땅 중심으로 지어달라고 했는데 그걸 거절하고 원래 LH가 만들었던 성남시가 채택한 구획계로 했습니다. 다섯 번째가 그 당시 성남시 의회가 지방채 발행을 거부하니까 어쩔 수 없이 민간합동으로 돌아섰는데 그 민을 자기들이 80% 땅 주인이니까 자기들로 지정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걸 또 거절하고 공개경쟁 입찰로 민을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5개 요구안을 모두 거절한 겁니다. 그런데
그 민을 지정하는 입찰을 누가 맡았느냐? 성남시 도시개발공사가 맡았는데 거기에 유동규가 기획본부장으로 있으면서 이른바 사업자 선정에 부정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유동규 단독 범행이고 성남시 도시개발공사의 부패 사건이고 이지 성남시장의 권한 행사상에서는 모두 당시 이재명 시장이 이들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총장님, 예. 법정에서 유동규가 이 5대 요구 사항을 그 당시 이재명 시장이 모두 거절했다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사실을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뭐 구체적인 재판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이 요구 5대 요구 사항을 5대 희망 사항을 이재명 시장이 모두 거절했다는 것은 무죄의 명백한 증거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공판 검사들이 한마디도 반박을 못했다는 사실을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글쎄 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 대장동 개발 사건은 방금 말한 유동규가 기획본부장으로 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것 이게 한 축이라면 이 개발업자들이 1,800억 원을 부산저축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추진했던 것, 그래서 LH도 로비를 해가지고 포기시켰던 것, 이게 누구의 힘에 의해서 이 거대한 자금이 대출됐고 누구의 힘에 의해서 LH가까지 포기됐는지 이게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이 부분이 아직 수사가 안 됐습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총장님, 이 1,800억 대출 및 LH 포기 여기에 대해서 수사할 용의가 있습니까? 이미 지금 대장동 개발 사건은 기소가 돼서 지금 재판 중에 있는 사건입니다. 아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결국 피고인 측에서 주로 주장하는 내용이 될 텐데 재판 과정에서 다 다투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총장님, 제 질문을 잘 이해를 못하신 모양인데 지금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것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비리에 관한 부분이에요. 1차 수사 때 유동규는 본인이 다 한 걸로 수사가 됐었고 그렇게 기소됐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갑자기 유동규가 진술을 바꾸면서 이재명 대표가 기소가 됐어요. 지금 저는 그 문제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전혀 수사가 안 된 1,800억 대출 및 또 그 당시 LH가 공공개발 허가를 받았는데 갑자기 2010년 6월 28일 날 사업을 포기해요. 이게 누구의 로비가 작용해서 포기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가 안 됐어요. 이 부분 수사할 용의가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그 부분 뭐 수사의 단서를 제공해 주신다면 범죄 혐의가 있다면 수사할 수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그 대장동 사건 기록에 수사의 단서가 넘칩니다. 단지 검찰이 수사를 안 하고 있을 것 뿐이에요. 50억 클럽도 이 단서와 관계가 돼 있어요. 수사할 생각이 없으세요?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만 듣고 수사를 한다 안 한다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네. 지금 시간은 증인 참고인에 대한 신문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보충 질의 시간 3분을 당겨서 쓰실 의원님은 신문 전에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신문을 하실 경우 증인 및 참고인을 먼저 호명해 주시고 발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 상호간 토론을 하실 수 없으며 증인 및 참고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신문에 대한 답변 외에 발언을 하시고자 할 경우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급적 증인 참고인이 무한정 여기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출석해 있는 상태에서는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좀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세요. 예, 민주당 간사 김승호 의원입니다. 오늘 그 증인 및 참고인께서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오후에 출석을 하셨는데 지난번처럼 위원장님 오늘 여기 질의는 증인 참고인 먼저 하실 분을 먼저 하시고 나머지 현안에 대한 뭐 총장에 대한 질의는 그 다음에 하시는 거로 운영해 주시면 아마 증인 참고인께서 올해 국회 우리 법사위원실에 머물지 않고 또 저녁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처럼 운영해 주시길 바라고 지금 민주당도 한 분, 국민의힘도 한 분 하셨으니까 앞으로는 좀 증인 참고인 신문 위주로 효율적으로 좀 운영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수요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증인 참고인 출석했는데 이 증인 참고인에게 질문을 할 의원님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대부분 다 드시네. 그냥 가도 되겠네요. 예. 이 정도면 한 두세 분 정도 안 하시는 건데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성윤 의원님은 8+1분으로 신청하셨기 때문에 8+1분 하겠습니다. 네. 신문하시죠. 예, 강혜경 증인. 어려운 발걸음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혹시 그 당직이 있으신가요? 지금 현재 국민의힘 책임 당원입니다. 예. 그 여당 당직을 가지고 있음에도 참 여당 의원의 보좌진을 하셨죠. 네. 그런데도 국정감사장에 서 있는 것이 참 어려운 결정이었을 텐데 이런 출석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일단 지금 제가 모시고 있었던 그 김영선 국회의원 이제 의정 활동을 이제 그 공천부터 당선되고 난 이후에 의정 활동까지 지켜보고 임기 후까지 이제 이분들의 이제 행동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이 두 분, 그러니까 명태균 그 대표하고 포함해서입니다. 이분들은 절대 이제 정치적으로 해서 예. 이제 발을 들이면 안 될 것 같고 하시는 말마다 너무 거짓말들을 너무 많이 하고 계셔가지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여기 국정감사까지 출석을 하게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질문을 여쭤보겠습니다. 누구의 소개로 알게 됐든 간에 김건희와 명태균이 특별히 가까워진 계기가 있었을 텐데요. 제보에 따르면 2021년경에 김건희와 김태균이 서로 처음 만난 장소가 서초동의 한 갈비집이라고 합니다. 들으셨습니까? 네, 네, 들었습니다. 그날 두 사람이 나눈 대화를 아십니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가요? 일단 김건희 여사가 이제 명태균 대표를 봤을 때 조상의 공덕으로 이제 태어난 자손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첫 대면을 했다라고 들었습니다. 예. 그때 명태균은 김건희와 친분을 주변에 자랑하면서 종종 장님무사, 안전뱅이 주술사라는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네, 네, 증인 혹시 장님무사, 주술뱅이 주술사라는 말을 들은 적 있습니까? 네, 들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장님, 이제 그 장님이지만은 칼을 잘 휘두르기 때문에 장님의 무사라고 했고, 그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주술사, 이제 예지력이라든지 이런 이제 주술 능력은 있지만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해서 그 장님의 어깨에 올라타서 이제 주술을 부리라는 그런 의미로 명태균 대표가 김건희 여사한테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명태균 씨가 그럼 김건희와 관계 사이에 이런 무쇠에 관한 공감대는 많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021년 6월경에 윤석열 전 총장은 국힘에 입당해서 대선 출마에 뛰어들죠. 네, 그때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조선일보 대변인으로 임명되었고 그 이동훈 대변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10일 만에 돌연 사퇴합니다. 그때 정치권에서는 해석이 분분했는데요. 그 제보에 따르면 명태균이 김건희에게 이동훈과 윤석열의 기운이 서로 상충한다, 좋지 않은 인사다라고 전한 후에 갑자기 경질됐다고 합니다. 네. 이런 말씀 들어본 적 있습니까? 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명태균 대표한테서 들었습니다. 그때 명태균 씨가 했던 얘기도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입니까? 네,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대립되는 부분이라 아마 많이 부딪힐 거다라고 김건희 여사한테 얘기를 했고 김건희 여사가 그 얘기를 듣고 바로 이제 사퇴를 하게끔 만들었다 하시더라고요. 예. 윤석열 용산 대통령이 취임한 당선된 후에 김건희가 명태균에게 인수위 구성원의 관상을 봐달라는 제보가 있었는데 충분히 가능한 일인가요? 만약에 명태균 대표가 그렇게 선택을 했다 하면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제보를 받았다는 얘기는 들었습니까? 네네. 그 명태균 씨한테 들었습니까? 네네. 예. 2020년 7월에 그 윤석열 전 총장이 정계에 입문한 지 며칠 안 되지 않아서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 씨가 요양동 불법 운영 혐의로 법정 구속되죠. 네네. 그때 김건희가 악목을 꺾고 명태균이 꿈 해몽을 해줬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꿈 해몽이 아니고 이제 집을 갔는데 예. 약간 이렇게 번거지 모자를 쓰고 있는 중년 여성이 방으로 들어가더라. 그 이제 모습을 봤을 때 집안에 약간의 이제 좀 기운이 안 좋다라고 얘기를 했고 예. 이틀인가 3일 뒤에 이제 구속이 됐다라고. 꿈이 알고 아니라 있습니다. 꿈이 아니고 네. 예 집안에 번거지 쓴 사람이 들어가는 걸 보고 네, 기분이 안 집안에 좋다 기분이 안 하니까
그 얘기를 김건희 해줬고 네. 그 후에 장모가 구속됐다 그 네, 말이죠. 이틀인가 3일 뒤에 구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지 얘기가 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 김건희와 명태균의 꿈과 무속 이야기는 이뿐이 아니죠. 그해 12월 초에 김건희는 명태균에게 악몽을 얘기했고 명태균은 권성동, 장제원, 윤한홍이 총장님을 펄펄 끓는 솥에 삶아먹는 꿈이라고 해석했다 합니다. 혹시 이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들었습니다. 어떤 저한테 얘기입니까? 그 통화 녹취에도 있는 부분인데 이제 김건희 여사가 이제 꿈을 좀 안 좋게 꿨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명태균 대표가 김건희 여사한테 그 윤핵관이라는 그 세 분이 윤석열을 팔팔 끓는 솥에 삶아 먹는 그런 이제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뒤에 저 김성동 의원 그 성추행 혐의 입건해서 사건이 사건이 벌어진 걸로 들었습니다. 그럼 명태균 씨가 사전에 이런 얘기를 예견했고 이런 예지력이 있었고 그러자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죠. 네. 명태균은 김건희와 친분을 자랑할 때 이런 얘기를 자주 했었습니까? 약간의 영적으로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한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 번 자랑을 했어요. 네. 그럼 명태균이 허풍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녹취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명태균이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선생님 그거 하라고 줬는데 그 걔 사는 꼬라지 한번 봐봐라. 김영선은 간단해. 내가 가부실 나오면 여사가 알아서 황금이하고 우리 내 생계가 안 되기 때문에 김영선한테 당신 공천 왜 받았어? 왜 그런 얘기한 줄 알아? 그러면 알아서 안 줘. 사모하고 전화해갖고 대통령 난 김영선 했는데 이랬대. 김영선이 끝났어. 예. 그 증인 이 네. 명태균 목소리 맞는가요? 네, 맞습니다. 저랑 통화했던 내용입니다. 예. 김건희가 명태균 때문에 김영선에게 공천을 줬다는 얘기를 들리는데 네. 전후 사정을 잘 아는 증인이 보시기에도 명태균 때문에 김건희가 김영선의 공천을 준 걸로 보이십니까? 네. 흔히 공천은 당 대표나 공천위의 권한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공천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 대선 때 저희가 그 미래한국 연구소가 그 공표 조사 포함 자체 조사까지 81번에 거쳐서 조사가 진행이 됐고 그 명태균 대표가 윤석열 김건희 여사가 돈을 챙겨줄라 한 데서 내역서를 이제 보냈는데 돈을 받아오겠다 하고 가셨는데 돈을 안 받아왔고 그 결과 이제 김영선 의원의 공천을 받아오셨습니다. 그 관련돼 있는 내용이라 지금 명태균 대표가 저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명태균은 김건희와 카톡 캡처가 2,000장이 있고 중요한 것만 200장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얘기를 많이 나눴을 걸로 보이는데요. 명태균이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김건희에게 보냈다는 보도도 있었어요. 그런데 몇 주 전에 그 공천 개입 의혹 등으로 창원지검에서 한국미래연구소 등 압수수색이 있었죠. 네, 명태균이 사용하던 컴퓨터도 압수수색됐습니까? 네 압수했습니다. 그럼 포렌식 할 때 참여하셨어요? 포렌식 할 때 참여는 안 했는데 압수할 때 제가 이제 갖고 있어서 예. 그 검찰 압수수색 시에 그 자료가 갔습니다. 컴퓨터가. 자, 총장. 예. 방금 그 말한 사건 창원지검 압수 포렌식 사건 보고 받았습니까? 예, 포렌식 진행 중이라고 보고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지금 저희가 포렌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증거가 인멸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질문. 그래. 이 사건은 그 김건희의 공천 계획과 명태균의 국정농단은 국민을 기망하는 행위이자 민주주의를 좀먹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온 국민 희대의 국정농단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모든 의혹이 김건희를 향하고 있고 김건희가 모든 의혹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수사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증인께서 이 사건에 관련해서 명태균과 김건희의 관계에 대해서 혹시 더 아시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지금 그 제가 녹취록을 몇 개를 해서 일단 지금 그 제공을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 녹취 내용을 이제 확인을 하시면 일단 김건희라든지 그 명태균의 사이를 정확히 더 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언론 쪽에서는 그 김건희 여사의 뭐 육성을 가지고 있다 안 가지고 있다를 엄청 이제 중요시를 하던데 그 녹취는 명태균 대표가 갖고 있을 거고 저는 그 김건희 그 육성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명태균 대표가 김건희랑 이렇게 뭐 일을 했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수시로 해왔기 때문에 저는 그 공천이 관련해서는 김건희 여사가 힘을 작용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혜경 증인, 네. 방금 하신 말씀 중에서 김건희 여사 녹취록은 내가 갖고 있지는 않은데 명태균 대표가 갖고는 있을 거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네. 그런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육성을 많이 스피커로 해서 들려줬습니다. 김건희 여사. 김건희 여사 음성을 네. 스피커폰으로 강혜경 증인 있는 데에서 틀은 적이 있습니까? 네. 그래서 그- 같이 들은 적이 있습니까? 네, 그 중에 하나가 오빠 전화 왔죠, 잘 될 거예요라는 그 내용을 저는 들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해서 오빠 뭐라고요? 오빠 전화 왔죠, 잘 될 거예요. 제일 처음에 이제 이 내용이 나왔던 건데 지금 그 녹취는 저한테 없습니다. 제가 여러 번 들었던 내용인데 지금 명태균 대표는 그러면 네, 그 오빠는 어떤 누구를 지칭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 지칭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의사진행부 1분 하세요. 지금 윤재순 비서관 그 지난번 저희 청문회 출석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법을 어겼어요. 증감법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고발된 상태인데 고발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감이라고 표현했어요. 국회에 와가지고 적절합니까? 그리고 저분은 윤석열 검찰 정권의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검찰 수사관 출신이고 성비위로 임명 당시부터 문제가 됐다가 국힘 내부에서도 사퇴하라고 했던 인물입니다. 아직도 저 자리 왜 있는지 모르겠거든요. 근데 법을 어겨놓고는 반성을 해야지 불출석을 해놓고 유감이라고 지금 적반하장으로 나올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께서 사과하라고 조치해 주십시오. 네. 그 박은정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항상 주장은 자유롭게 하시라. 근데 팩트가 틀린 것은 제가 바로잡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 불출석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팩트잖아요. 증인 맞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자, 그때 절차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묻는 거 대답하세요. 그러니까 불출석한 거 맞죠? 불출석한 거는 맞는데요. 자. 출석 요구서가 정정하게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왜냐하면 그날 제가 사무실 출근해 있었고요. 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아파트 대문에다가 그 대형 봉투 그걸 붙이고 가셨더라고요. 그럼 자, 사무실에 제가 받지는 상호 토론하지 못했습니다. 마시고요. 제가 수령을 안 했습니다. 상호 토론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그날 제가 11시 12시쯤에 상호 토론하지 마시고요. 제가 답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답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증인 네. 상호 토론하지 마시고요. 제가 말하는 것은 불출석 사유서를 출석 사유서를 본인이 수령하지 않았다고 지금 주장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안 나왔다 이겁니까? 자, 그 결과를 제가 묻는 거 말씀을 드리면 대답하세요. 그러니까 출석 사유서를 내가 수령하지 않았고 아파트 현관에 붙이고 갔는데 그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내용을? 자, 위원장님, 제가 그날 저녁에 퇴근해서 봤고요. 봤는데 뭐냐면 18시에 같은 날 그날 오후 6시에 공시송달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자체가 잘 된 겁니까?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입법기관에서 법은 지키셔야죠. 자, 증인. 증인. 자, 제가 묻는 것은 잠깐 조용히 하시고요. 제가 묻는 것은 말씀 발의하십시오. 무슨 말씀을 해야 하십니까? 자, 다들 조용히 하시고요. 자, 위원장 제지도 듣지 않고 계속 얘기하시니까 마이크 꺼진 상태로 계속 얘기하세요. 자, 1분간 드리겠습니다.
왜 또 이런 때 멍석을 깔면 또 안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 같이 거만하고 오만한 정권의 표시예요. 거만하고 오만하면 이 자리에 나왔겠어요. 거만하고 오만하잖아요, 저 태도가. 아니 그러면 나왔겠죠. 자, 1분 시간 넣으세요. 나오는 게 유세예요? 유세 떨리기예요 이게? 자, 1분 시간 넣습니다. 1분간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하세요. 당연히 나와야지. 굉장히 성실히 안전하잖아요. 나와줘서 고맙다고 해야 저 한번 되는 태도 보세요. 이렇게 뭐 건강하지 않아요. 내가 공무 집행하고 있는 거 지금 고맙다고 부탁하고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비난 그만합시다. 우리 증인도 증인도 국가기관입니다. 우리 기관 아닙니다. 상무비서관은 개인 비서관도 대통령실의 일부잖아요. 헌법기관이니까 대통령실의 일부잖아요. 대통령실 똑바로 해주세요. 예외돼 있습니다는 존재받을 수 없는 거예요. 같이 존재받아야죠. 항상 그렇게 말씀하셔. 자, 다 말씀들 하셨습니까? 아직 15초 남아 있어요. 다 하셨습니까? 자, 지금부터는 조용히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윤재순 증인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출석 통보서를 받았느냐 아니면 확인했느냐 이런 거예요. 자, 출석 요구서는 본인이 집에 없으면 부재 중에 붙여놓고 갈 수도 있고 그냥 아파트 우편물에 꽂아놓고 갈 수도 있고 할 수 있어요. 문제는 나에게 국회에서 증인으로 채택됐고 출석을 요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지 그것을 어디다 붙여놨다 떨어뜨려놨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출석 여부를 지금 출석 요구서 안 받고 나온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석하라는 사실을 알았습니까? 저는 출석하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네, 절차적 알겠습니다. 하자를 다투고 있는 겁니다. 자, 됐습니다. 근데 출석 요구를 한다라는 것을 알았는데 그 이유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이유 때문에 안 나왔다는 주장입니까? 그렇습니까? 그건 절차 위반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절차 위반이죠? 민사집행법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게 되어 있는데요. 몇 조 몇 항입니까? 제가 법전을 확인해 드릴까요? 몇 조 몇 항에 나와 있습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자, 공시송달을 하려면은요. 주거가 불분명하거나 외국에 체류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한국에 거주하고 있었고 사무실에 있는 걸 알면서도 주거지로 갔습니다. 그거는 일부러 본인에게 직접 송달하지 않기 위한 집에 안 방법이었어요. 살아요? 그다음에요. 그러고 나서 자, 제가 묻는 말에만 며칠 대답하세요. 이날이 지나야 됩니다. 증인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그러니까 집에다가 보내면 안 되는데 사무실에서 보내야 되는데 사무실에도 안 보내고 집에다 보냈다 이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제가 주거지에 있으면 집에서 수령할 수도 있고 대리 수령할 수도 있죠. 네. 그러나 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11시였는데 18시에 제가 집에 들어가기도 전에 자, 알겠습니다. 공시송달이 먼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나왔고 오늘은 정확하게 전달이 돼서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영민 의원님 질의하세요. 저 뒤에 질의까지 합쳐서 8+1분. 8+1분. 네. 네. 자, 우리 강혜경 증인 질의할게요. 네, 어려운 자리에 용기 내서 나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답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국민의힘 책임당원이라고 하셨는데 몇 년 정도 책임당원이셨어요? 지금 한 2년 정도 2년 됐습니다. 정도 되셨고요. 네. 자, 아까 잠깐 얘기 나왔는데 그 PC를 압수수색 당했고 그게 지금 창원지검에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이 압수물 환부 언제 받으셨나요? 아직 못 받으셨죠? 아직 못 받았고 이제 휴대폰은 휴대폰이랑 받았고요? 이제 제가 썼던 하드만 몇 개 이제 돌려받았고 네.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되는 PC는 명태균 씨가 자료를 준 것을 저장한 PC인 거죠? 명태균 대표가 쓰던 컴퓨터 본체입니다. 아, 쓰던 컴퓨터예요? 네. 이제 거기에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김건희 여사와의 녹음 파일이나 아니면 카톡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말씀, 있는 걸로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정확히 확인 안 해봤지만 있는 걸로 알고 있는 있습니다. 것이죠. 네. 네. 자, 혹시 증인이
그러니까 명태균 대표가 김건희 여사와 통화하는 것을 옆에서 보거나 들은 적은 있으세요 혹시? 통화하는 거는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없고 대신 네. 통화했다라는 일단 얘기를 녹음은 들은 적이 녹음을 들은 적은 네. 있고요. 네. 그리고 문자나 카톡 같은 것들은 직접 보신 적이 있어요?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일부 이제 보여줬던 부분이 있고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이제 내용을 올렸을 때 네. 체리 따봉이라 해서 체리 이모티콘 그거 네. 이제 받았다라고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아 그런 것도 자랑하고 보여주고 그랬어요? 네네. 네 그런 것들은 기억이 좀 생생하신가 보네요. 체리 이모티콘이라 예. 네 그건 기억납니다. 알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공개된 카카오톡이 있었잖아요. 명태균 대표와 김건희 여사와의 카카오톡에 네. 뭐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 주세요.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사과드릴게요. 뭐 이런 내용 있던 거 기억나시죠? 네 기억납니다. 네. 아까도 오빠가 윤석열 대통령으로 알고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오빠도 윤석열 대통령으로 혹시 이해하고 계신가요?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왜 그렇게 판단하신 근거가 있으세요? 친오빠하고는 명태균 대표하고는 소통을 잘 안 했던 걸로 저는 들어서 아 그래요? 네. 실제로 명태균 씨도 처음에는 윤석열 대통령인 것처럼 얘기를 했다가 최근에 갑자기 입장을 좀 바꾼 것 같아요. 그거 네, 보셨죠? 네. 네. 원래 그렇게 입장을 자주 바꾸는 편입니까 그분이? 웬만하면 잘 안 바꾸시는데 네. 뭔가 다른 압력이 이렇게 감정이 변동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에 지금 수사도 받고 있고 윤석열 정권에 세게 한번 들이받았다가 뭔가 압력이나 화해 제스처들이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저는 그런 게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자, 미공개 여론조사들에 대해서도 녹음 파일이 나왔어요. 네. 기억하시죠? 네. 그 미공개 여론조사는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나요? 네, 저는 윤 대통령에게 그때 당시 당시 후보에게 후보죠? 직접 보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당시 선거 기간에 네.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죠. 네, 네. 네, 그거는 명태균 씨에게 들었어요? 네, 명태균 씨가 저한테 이제 녹취에도 들어보면 네. 윤석열 총장한테 후보한테 네. 보고해야 된다. 궁금해하니까 빨리 자료 만들어 달라. 네. 하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 저 후보한테 보고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윤석열 후보에게 어떤 방식으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실물로도 가지고 갔었고 네. 그 나중에는 카톡으로 제가 보고서를 드리면 네. 전달을 해서 카톡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네네네. 네, 그러면 명태균 씨 휴대폰을 보면 그런 자료들이 다 나와 있겠네요. 네 나와 있을 겁니다. 네, 총장님 이 부분 똑똑하게 똑바로 수사하셔야 됩니다. 수사는 다 법과 원칙대로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방금 들은 얘기 똑바로 수사하셔야 됩니다. 네, 네, 또 더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제가 제 카톡이 2023년도 5월달에 계정을 제가 삭제를 했었어요. 이제 사표 내고 이제 더 이상 그 김영삼 국회의원실에서 네. 일을 하기 싫어서 네. 삭제를 했는데 혹시 이 계정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혹시 그거 살리면 제 안에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그러게요. 그거는 증거로 저도 더 쓸 수가 있을 정확히 것 모르겠는데 같아서. 네. 방법을 우리 뒤에 계신 변호사님이랑 한번 상의를 해보십시오.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때 미공개 여론조사가 사실 여론 조작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보고될 때 후보에게 보고될 때 그 여론조사가 조작된 조사였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나요? 아니요. 조작했다라는 내용으로는 보고를 한 적이 없고 네. 저한테 이제 지시를 할 때 일부적으로 이제 이거 데이터를 조금 손을 대라, 네. 조작을 해라라는 지시는 있었습니다. 했고 그러면 실제 윤석열 대통령한테 보고할 때는 조작했다고 보고했는지 아니면 그냥 보고했는지까지 정확히 모르시는 모릅니다. 거죠? 네. 네. 자 그리고 이거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명태균 씨가 거래한 후보자 혹은 의원들이 25명 정도 있다고 하는데 이분들 명단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공개할 수 있습니까? 나중에 제가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제출하시겠습니까? 우리 네. 법사위에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네, 네, 혹시 오늘 중으로 제출 가능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꼭 제출해 주십시오. 네. 네. 그리고 미공표된 여론조사가 26차례 정도 얘기 나왔는데 그거보다 혹시 23차례. 혹시 더 많이 있는 게 있나요? 지금 언론에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여론조사가 혹시 있었나요? 대선 조사 말씀하십니까? 네, 네. 대선 조사는 더 많이는 지금 없습니다. 언론에 알려진 정도가 다인 네, 것 공표 같아요. 조사하고 네. 그 자체 조사해서 총 81회 네. 조사 진행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그 여론조사 결과는 김영선 전 의원에게도 보고하셨나요? 아니 보고한 적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당의 다른 쪽에 당의 다른 당직자나 다른 기관에 보고하거나 전달한 적은 없습니다.
오로지 그 명태균. 명태균 대표를 통해서만 네네. 전달이 되고 보고가 됐다. 네네. 그러면 그 보고서를 받고 윤석열 당시 후보가 명태균 대표에게 뭐 잘했다, 뭐 잘못했다, 뭐 이런 칭찬이라든가 격려의 말을 해줬다는 거 들은 건 혹시 있으세요? 흡족해 한다라는 말씀은 한번 한 적이 있고 아. 뭐 그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는 따로 후보가 들은 적은 흡족해한다 없습니다. 보고 받고서 혹시 그 보고가 김건희 여사 당시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에게도 전달됐다라는 건 들은 적이 있으신가요? 그건까지는 그건 정확히 들은 적 모르시고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용기 내서 말씀 주시고요. 그 하승수 변호사님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네, 그 특활비 문제가 계속 되고 있는데요. 잠깐 자료 한번 보시죠. 자, 아까도 뭐 마약 수사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마약 수사와 관련된 특활비는 2024년 기준으로 2억 4,800이고 2023년 기준으로 2억 7,500입니다. 그런데 특활비를 이 마약 수사와 관련해서 쓰지 않고 다른 곳에 썼거나 아니면 쓴 것에 대한 결산을 이 마약 수사 얼마 썼다라고 결산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법 위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특수활동비는 용도가 매우 제한되어 있는 돈이기 때문에 네. 용도 외로 사용하면은 업무상 횡령이나 특가법상 국고손실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네. 그거 말고도 이제 특활비 문제를 오랫동안 제기하셨고 자료도 많이 확보하고 소송에서 승소를 하셔서 그렇게 했는데 보니까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말씀드려 볼게요. 특수활동비와 관련된 공공기록물을 무단으로 폐기했다는 의혹이 있고요. 실제 확인하셨죠, 그건? 예. 뭐 목적이나 용도에 맞지 않게 특활비를 오남용했던 것, 그리고 현금 저수지를 조성해서 그러니까 불용액을 영원으로 처리하면서 현금 저수지를 조성했다라는 것도 직접 확인해서 밝혀내신 거고요. 그다음에 정보공개 청구 소송 당시에 특수활동비 자료 부존재라고 하면서 법원에 허위 답변을 했습니다. 1분 더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이런 것들이 각각 범죄에 하지 않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다 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네. 자료 무단 폐기라든지 뭐 세금 오남용이라든지 또 법원에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서 행사한 부분들은 명백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보니까 뭐 그 기록물 무단 폐기나 공용서류 무효, 업무상 횡령, 국고손실죄 등등 아니면 허위공문서 작성죄, 행사죄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여기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은 있으신가요? 지금 이제 자료 무단 폐기 같은 경우는 고발을 했는데 네.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해가지고 지금 대검찰청의 재항고 사건이 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 옆에 계신 검찰총장, 심우정 검찰총장도 이 특활비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한 분이에요. 실제 법무부에서 근무했을 때도 특활비를 다루는 역할을 했었고, 뭐 검찰 과장도 했고 기조실장도 했고 하면서 특활비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일들을 했습니다. 혹시 조사하신 자료 중에 우리 검찰총장과 관련된 자료들이 있었나요? 그리고 문제점 제기한 게 있나요? 심우정 총장님 같은 경우는 서울 동부지검장 시절에 어쨌든 뭐 특수활동비를 명절이나 연말에 몰아쓴 부분들이 문제가 됐었고, 그리고 사실 지금 재항고 사건이 그러니까 자료 무단 폐기에 대한 재항고 사건이 대검찰청에 계류 중인데, 저는 이제 좀 담당하고 있는 검사님이 또 예전에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정을 하면서 관련성이 있는 분이라 가지고 적절한 사건 배당인지 좀 의문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이 내년에 저는 전면 삭감이 되는 것이 국민들을 입장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검찰청이 아직도 정보 공개를 거부하고 있어서 지금 2건의 정보 공개 소송이 추가로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세금 오남용 사례들이 이미 드러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검찰이 정말 기밀 수사에 쓰고 있다는 걸 입증하지 못한다면 저는 내년도 특수활동비 예산은 전액 삭감되는 것이 타당하고, 특수활동비가 아니더라도 사실 특정 업무 경비라는 예산을 통해서 충분히 수사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특수활동비는 현재 상황이라면 저는 전면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순 증인과 관련해서 제가 그동안 찾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절 송달 관련 178조 교부 송달의 원칙. 송달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의 등본 또는 부분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송달 장소는 송달은 받을 사람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한다. 그러나 이 장소를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송달받을 사람이 고용, 이임, 그 밖의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주소 등에 송달할 수 있다. 이런 거고요.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 등 또는 근무 장소가 국내에 없거나 또는 주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고요.
주소 등 근무 장소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도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만나는 장소 송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가 다 어려움에 처하면 등기 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이게 법이고요. 그래서 윤재순 증인의 경우 7월 12일 날 윤재순 총무비서관에게 문자로 출석 요구 관련 내용을 안내해 드렸고 7월 10일 9시에 전화를 했으나 받지 않았고 9시 50분에 전화를 재차했으나 받지 않았고 10시 30분에 자택을 방문하였으나 인터폰의 응답이 없고 경비실에 송달을 요청하였으나 거부하였고 유치 송달하고 관련 사진을 촬영해 왔습니다. 국회에서 10시 40분에 유치 송달 관련 내용 사진을 첨부하여 문자로 다시 안내 드렸고 2시 45분에 출석 요구서 등 등기 우편을 자택으로 근무지로 두 군데로 발송했습니다. 민사소송법상 등기 우편으로 자택이나 근무지로 발송한 경우 발송 즉시 송달이 된 것으로 법적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수차례 문자했고 인터폰했고 문자했고 또 송달한 거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보냈고 등기 우편으로 자택과 근무지로 다 보냈습니다. 최악의 경우 등기 우편으로 주소와 자택으로 등기 우편을 발송하는 즉시 그것은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증인이 아까 말씀하신 부분과 이 법에서 규정하는 부분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본인이 그때 공시 송달 절차가 잘못됐다 하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이따가 제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현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8+1. 네, 그러십시오. 8+1분을 하십시오. 네, 강혜경 증인 먼저 진실을 밝히려고 용기를 내어서 이 법사위에 출석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명태균 씨가 지난 대선 기간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약 81회 정도 했다고 그러셨죠? 네. 근데 실제로 이 여론조사를 한 것을 입증을 할 수가 있나요? 명태균 씨가 부정을 하는데 그런 일이 없다. 네네, 자료가 있습니까? 네, 실제로 한번 보여주시죠. 중단 좀 해주십시오. 지금 프린트를 해온 거는 자체 조사를 프린트해왔고 공표 조사는 중앙여심위에 가시면은 등록돼 있는 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모두 다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 한 여론조사입니까? 네, 맞습니다. 상당히 돈이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요. 그 비용을 청구를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네, 돈을 받아온다 해서 이 뒤에 내역서를 만들어가지고 명태균 대표한테 줬고 그때 3월 21일 날 비행기를 타고 돈을 받으러 그 가셨는데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3억 7,500만 원 정도 됩니다. 3억 7,500만 원이 그 81개 그 여론조사 네네, 비용인가요? 네네. 그걸 받으러 서울로 간다고 그랬나요? 네, 가셨는데 돈은 안 받아오시고 그때 명태균 씨는 서울에 간 걸 부정을 하던데요, 부인을 하던데요. 비행기표가 있습니다. 제가 3월 20일 경이라고 그 생각했는데 비행기표 가지고 있나요? 네, 그날 당일에 명태균 씨가 간 비행기 표를 한번 보여주시죠. 비행기를 안 타고 가셨다 해서 제가 비행기표 일부만 지금 프린트를 해왔는데 이날 3월 21일 날 비행기를 타고 가셔가지고 청구서를 가지고 가셨거든요. 청구서를 서울로 가져갔는데 돈을 받아왔나요? 제가 결제를 해서 항공권을 명태균한테 전달했습니다. 아, 네네. 네. 그래서 서울 가서 그 돈을 받아왔나요? 안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돈은 안 받아오고 며칠 뒤에 그 시간이 조금 지났을 때 이창구 선거를 준비하러 이제 가야 된다 해서
일단 투입이 됐고 김영선 공천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면은 그 3억 7천만 원 대신에 김영선의 공천을 받아왔다 이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김영선 공천을 누가 준 겁니까? 김건희 여사가 줬고 지금 그 당시에 당 대표였던 이준석 의원과 그 윤상현 그때 공관위 위원장의 이제 힘을 합쳐서 그 의창구라는 지역을 그 전략 공천 지역으로 만들고 나서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공천을 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영상 좀 틀어주십시오. 명태균이가 바람잡아갖고 윤석열 대통령을 돕느라고 벌어들이는 돈의 대부분을 거기다 썼잖아. 내가 이제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공천을 받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김영선 의원이 명태균이 그 여론조사 비용으로 사실상 공천을 그 대가로 받은 거다. 네. 그런 취지로 말을 하는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또 영상 틀어주십시오. 김현순이 후전 안 돼. 왜?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왜 공천받은지 아시죠? 우리 명 선생님은 황금이 책임질 했거든. 여사가 알아서 황금이하고 우리 내 생계가 안 되기 때문에 김영선한테 당신 공천 왜 받았어?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김 여사가 그 김영선한테 공천을 주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데 명태균 대표가 대선에 그만큼 이제 힘을 쏟아부었고 도와줬기 때문에 김영선한테 공천을 줬다라는 내용입니다. 황금이는 책임지라는 게 이게 뭔가요? 명태균 대표의 막내 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네, 다 그 여론조사 비용으로 김영선 의원이 명태균과 황금이를 책임지라고 김 여사가 얘기했다 이 네. 얘기인가요? 네, 네, 맞습니다. 또 다음 영상 보시죠. 당신 국회의원 누가 주나? 명태균이 때문에 저 김건희 여사가 선생님 그거 하라고 주는데. 이게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때문에 공천을 김영선에게 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김영선 의원이 당선 이후에 명태균 씨에게 그러면 돈을 좀 줬나요? 이제 세비를 받으면 반을 명태균 대표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제 계좌를 통해서 현금을 만들어 가지고 명태균 대표한테 전달하는 방식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그 돈을 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공천에 이제 기여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김 여사가 명태균과 그 자녀를 챙겨야 된다, 생계 유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김영선은 이제 그 세비로 해서 도와줬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공천 대가로 김영선 의원이 명태균에게 돈을 줬다. 얼마씩 어느 정도 어떻게 줬나요? 이제 예를 들어서 세비가 1,000만 원이 들어오면 딱 500 잘라서 반이 지급됐습니다. 그래서 얼마 정도 줬나요? 대략 지금 9,600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그 뭐 근거나 자료는 가지고 계신가요? 그 제가 그 검찰 쪽에도 제출을 했었고 그 처음에 그 뉴스토마토 보도할 때 그 내역서를 줄였습니다. 제출했다. 네. 지금 정리를 하자면 지금 명태균이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 후보 부부에게 여론조사를 81회 했고 그 비용이 3억 7천 정도 됐는데 그 비용을 대신해서 김건희 여사 쪽에서 김영선 의원을 창원 의창에 공천을 줬고 그 공천 대가로 김영선 의원이 세비를 이른바 반띵을 해서 명태균에게 9,600만 원 정도를 줬다. 이 얘기인가요? 네. 우리 정의께서는 이 사건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선 조사, 여론조사의 힘으로 대통령을 이제 당선을 시켰기 때문에 그 관련해 가지고 이제 김영선하고 연결고리가 있는 부분이고 일단 대통령 선거에 당선됐던 이후 그 여론조사 비용을 저희가 못 받았습니다. 그 일단 무료로 제공됐던 그런 부분이라 일단 법적인 이런 처벌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따라야 될 것 같고 일단 이 사안 자체가 만약에 저희가 여론조사를 그 비용을 받았다면
저 김영선 공천 같은 경우도 이렇게 꼬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럼 대통령 부부가 자신의 여론조사에 대해서 대가로 김영선 의원을 공천을 줬다. 그럼 이거는 지금 현행법상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확하게 제가 그 법조항을 잘 모르지만은 일단은 그 언론 쪽이나 이렇게 내용들을 봤을 때 처벌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명태균이 자신의 입을 열면 한 달 내에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근거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뒤에 김 여사하고 사적이든 공적이든 대화를 많이 나눴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좀 이렇게 약점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제가 지금 대기하면서 다른 이제 언론사 쪽에 이렇게 전해 들은 얘기인데 명태균 대표가 이제 국민의힘 의원님들한테 제가 얘기하는 거는 다 위증이니 위증으로 고발을 안 하면 공적인 대화를 다 풀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내용을 전해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저는 이거 압박으로 느껴지거든요. 네. 압박 비슷하게. 지금 증인이 아까 창원지검에 컴퓨터 명태균이 사용하던 컴퓨터가 압수수색 당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거기에 담겨 있는 지금 명태균의 증거 자료가 지금 한 달 내에 탄핵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증거 자료들, 카톡 자료들이 있는 건가요? 그 내역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죠.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이제 사용을 했던 컴퓨터이기 때문에 안에 좀 중요한 자료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혜경 증인. 네. 진술 가운데서 좀 분명히 해야 될 거가 있는 것 같아서 네.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제가 스픽스 나오셔서 처음 이 사실을 공개했을 때는 소위 말하는 김영선 의원의 반띵이 김영선 의원이 공천받고 선거할 때 돈이 없어서 명태균 씨가 돈을 댔고 그거에 대해서 환수 차원에서 반띵을 했다라고 저는 인식하고 있었는데 지금 오늘 또 나온 얘기는 명태균 씨 생계 또는 황금이 보살피는 명목이었다. 네. 두 개가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헷갈릴 수 있거든요. 어떤 명분이었습니까? 세비 반띵이? 제가 이제 녹취 내용들을 하나하나 확인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들이 좀 많이 됐고 내용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기억을 잘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 이게 녹취를 들을 때마다 일단 김 여사가 계속 등장을 합니다. 내용에 김 여사가 이제 김영선 공천의 대가로 명태균의 생계를 책임지라 이제 막내딸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책임을 져야 하니 그러니까 급여라든지 이게 돈도 명태균한테 가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네. 아직도 분명하지는 않았는데 선거 때 그 들어가는 선거 운동 공식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김영선 의원은 없었고 명태균 씨가 그거를 대줬고 본인 강혜경 증인도 얼마 2,700만 원. 2,700만 원 넣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거를 되돌려받는 차원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명태균 씨 생계와 황금이를 보살피는 비용이었습니까? 명태균 대표와 황금이를 보살피는 대가였고 그게 세비 반띵입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